자, 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리팩토링을 먼저 좀 하기로 했었고요. 우리가 어제 아티클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제 외부 패키지로 분리를 시켜 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분리를 시켜 놨으니까 이제 캡슐화 적용도 해보자 라고 했어요. 이렇게 분리를 한 시점부터 사실 캡슐화가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진행을 좀 해볼 겁니다. 일단 OP의 특징 4가지 중에 우리가 지금 유일하게 안 배웠던 캡슐화라고 하는 이 녀석은 되게 간단해요. 사실은 되게 간단해요. 어떤 거냐면 정보 은닉의 목적을 두고 있는 녀석인데, 쉽게 얘기해서 좀 간편하게 비유를 해서 표현을 해보자면 누구나 접근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표면적으로입니다. 아무나 접근해서 값을 바꾸거나 아무나 접근해서 이 값을 가져다가 쓰는 그런 행위들을 좀 막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실제로 코드에 적용을 해놓고 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생각이 처음에 드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좀 설명을 드려 볼 건데, 지금 먼저 말을 다 깔아놓고 가면 어차피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실 거라서 바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캡슐러라고 하는 녀석은요, 우리가 데이터 묶음으로 사용하고자 했던, 지금 현재 우리 게시판을 만들고 있으니까 아티클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게시물을 작성했을 때 아티클, 하나의 게시물을 하나의 객체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게시물이 3개가 있으면 아티클 객체가 3개가 존재하는 거고, 게시물이 100개가 있으면 100개가 존재하는 그런 상황으로 컨트롤하고 있는데, 자, 그때그때마다 이 아티클 객체들은 id, origDate, updateDate, title, body라고 하는 변수를 모두 다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겠죠. 각각이 다 인스턴스 변수니까. 그런 인스턴스 변수들을 전부 다 프라이빗으로 바꿀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메인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아티클이라고 하는 클래스와 서로 다른 패키지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JAM이라는 패키지에 존재하는 메인과 JAM 패키지 다음에 DTO라는 패키지까지 파고들어서 존재하는 아티클, 이 녀석은 서로 다른 패키지니까 import라고 하는 걸 사용해야 불러다 쓸 수 있어야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데, 이렇게 불러다 쓴다라고 했을 때 서로 다른 클래스이기 때문에 변수가 프라이빗이 걸려버리면 여기서 접근을 못해요. 이런 식으로 객체를 만들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객체가 가진 변수에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프라이빗이라는 건 나 빼고 아무도 못 써 이거였으니까. 이게 지금 클래스에 존재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 클래스를 기반으로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럼 만들어진 게시물 객체에 있는 id라는 변수는 퍼블릭이었다가 프라이빗으로 변하면서 이제 이 객체 this를 제외하고는 이 변수를 불러낼 수 있는 리모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클래스에 있는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 연결한 이 녀석한테는 앞으로 이 변수를 쳐다볼 수 있는 버튼이 없어요. 프라이빗은 그런 의미예요. 못 씁니다. 근데 이걸 못 쓰면 우리가 이제 객체에 저장했던 데이터를 불러다가 보여주기도 해야 되고, 모디파이 같은 경우는 수정도 해야 되는데 이걸 못 한다는 얘기예요. 접근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캡슐화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비유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왜 이름이 캡슐화냐라고 하는 그 표현이, 우리가 알약 중에 캡슐 알약 있죠. 가루약 말고 캡슐 알약. 그 캡슐 알약을 보면은 걔를 똑 하고 열면 그 안에 가루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그죠? 가루를 모아서 캡슐로 이렇게 만든 거죠. 먹기 좋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캡슐로 만들어 놓으면 이 안에 가루가 어떤 약인지 우리는 밖에서 알 수 있나요? 모르죠.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캡슐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 은닉, 숨기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숨겼다라고 하니까 접근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표면적으로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숨기는 게 맞는데 진짜로 접근이 안 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숨겨져 있는 이 녀석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같이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자, 모든 변수를 프라이빗으로 변경한 후에 getter와 setter 메서드를 만들어서 변수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이게 캡슐화의 방식입니다. 방법. 지금처럼 모든 변수를 프라이빗으로 변경을 한 다음에 getter, setter 메서드를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getter, setter, getter가 뭐고 setter가 뭐고 이런 것들을 또 알아야 되고요. 실제로 저 메서드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getter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add는 추가였고 get은 가져가는 거였죠. 리스트에서도 썼고요. 제가 간단하게 맵 설명드릴 때도 푸시라는 걸로 데이터를 넣고 get이라는 걸로 데이터를 꺼내고 이런 걸 했어요. get은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getter 메서드는 이 변수가 가진 값을 가져올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getter 메서드고요. 자, set은 여기서 말하는 setter의 set은 설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팅한다의 그 set이에요. 설정하는 거. 그래서 얘는 무슨 목적을 하느냐? 이 변수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었다면 내가 지금 상황에서 원하는 값으로 이 값,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을 바꿀 거야, 세팅할 거야 라는 의미의 setter 메서드예요. getter와 setter는 각각 역할이 다른데 한 변수당 getter 메서드 하나, setter 메서드 하나 이렇게 만들어내야 돼요. 그럼 지금 우리한테는 변수가 5개 있으니까 getter, setter 메서드 총 다 만들면 10개의 메서드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메서드를 쭉 만들면 돼요. 직접 우리가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만들어도 돼요. 제가 말한 개념대로 처리를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려면 10개나 만들려면 너무 번거롭죠. 그래서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줍니다. 마우스 커서를 지금 제가 위치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뭐 생성자 아래쪽에다가 위치를 해주시고요. 사실 커서가 어디 있든지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DTO 클래스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항상 변수를 맨 위에 그 다음에 생성자 쭉 만들어주고 뭐 여러 개면 생성자 여러 개 쭉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메서드를 만드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 커서가 위치하고 있고 이 자리에다가 Alt Shift S를 누르겠습니다. Alt Shift S 그러면 중간보다 조금 아래에 Generate Getters and Setters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Alt Shift S예요. 자, 근데 이거를 단축키로 안 누르고요. 우클릭한 다음에 중간 아래에 있는 소스 여기로 마우스를 가져다 대도 똑같은 게 나오기는 해요. 근데 단축키를 알면 더 편하겠죠? 어쨌든 이 Generate Getters and Setters라는 이 녀석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아티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변수 5개가 여기에 리스트업이 되어 있고요. 이 녀석들 가지고 이제 getter setter를 어떤 식으로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건데 그런 걸 결정을 하는 곳인데 우리가 만드는 getter setter는 가장 기본적인 getter setter를 만들 거기 때문에 다른 건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select all 한번 눌러주고 얘네 전체 선택을 한번 해주고 따로 클릭해서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generate 하면 돼요. 그런 메서드 10개가 쭈루루룩 만들어졌습니다. 얘네들의 이름은 우리가 가진 변수 이름 앞에다가 get과 set을 붙인 형태로 만들어줘요.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id라는 변수에 해당되는 getter와 setter는 get id, set id로 만들어주고요. originate는 get originate, set originate로 만들어줘요. 자, 근데 여기 상황에서 잘 보시면은 get 같은 경우는 인자 매개 변수가 없어요. 대신에 return이 존재하죠. return은 항상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타입이에요. 왜냐면 이 변수 그대로 줄 거니까. 그런데 set 같은 경우는 매개 변수가 있으면서 return 타입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매개 변수로 받아온 거를 얘한테 저장하고 있어요. 제가 말한 거 get은 가져가야 되는 용도고 set은 설정하는 용도니까 get은 가져가려면 불른 데에서 그 값을 남겨줘야 되니까 return이 존재하는 거고 set은 우리가 이 값으로 바꿀 거야 라고 하는 넘겨주는 그 값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리턴이 없고 매개 변수가 존재하는 상황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 자동 완성을 사용하지 않고 얘를 순수 타이핑으로 이렇게 10개 메서드를 만들려면 좀 많이 귀찮잖아요. 여러분들도 이거는 꼭 쓰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우리 수업에서는 안 하겠지만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잡아가지고 웹 개발 같은 거 하면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도 안 해요. 이렇게 다 지저분하게 쓰여 있지도 않아요. 간단하게 뭐 여기 클래스 머리 위에다가 뭐 하나 딱 달아주면은 분명 화면에는 얘가 없는데 실제로는 쓸 수 있게끔 다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쓸 수 있고 롬복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게터 세터를 우리가 만들었다. 자, 그럼 이제 만들었으니까 적용을 한번 해봐야겠죠. 자,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다가 여기 리스트에 id, 타이틀, 업데이트 데이트 갖다 줘야 돼요. 이 자리에는 실제로 이 변수들이 가지고 있는 값이 필요해요. 그러면 get와 setter 중에 get를 써야겠죠. get id를 통해 id가 가지고 있는 값을 이 자리로 불러다 놓으면 됩니다. 이러면 분명히 프라이빗으로 아티클 클래스를 제외하고 이 해당 클래스를 제외하고는 쓸 수 없었던 이 변수들을 메서드를 통해서 값을 돌려주는 거니까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타이틀도 업데이트 데이트도 이렇게 해주면 정상적으로 값을 불러다가 쓸 수 있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데이터를 가져다가 쓰려고 했던 부분들은 전부 다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또 이런데도 여기는 get이 아니죠? 여긴 지금 이제 위에서부터 쭉 내려왔고 수정 부분 제외하고는 제가 다 변경을 했습니다. 그럼 수정에서 얘네들은 이제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니까 get이 아니라 set을 써야겠죠? set 타이틀에 인자로 내가 원하는 값을 넘겨주는 형태. 이렇게. 자, 그러면 에러는 사라졌고 실제로 기능도 문제가 없는 거를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은 괜찮겠죠? 잘 나오고요. 자, 이게 지금 캡슐화를 진행을 한 상황인 건데 이렇게까지 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왜 무슨 의미가 있지? 그냥 가져다가 쓰는 거랑 메소드로 한번 거치는 거랑 그거 빼고는 차이가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캡슐화를 사용하면 이제 어떤 게 가능해지느냐? 자, 일단은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한테는 int 타입이 얘밖에 없죠. 이걸로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자, 게시물이라고 하는 거는 쓰여지는 순간에 게시글의 번호가 결정돼요. 근데 그 번호는 글 쓰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죠. 자동으로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자동으로 부여되는 이 게시글 번호라는 녀석은 사용자가 바꿀 수 있으면 안 되죠. 게시물 번호는 바뀌면 안 돼요. 그건 누군가가 건드려서 강제로 바꿀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관리한다라고 해도 그 id라고 하는 게시글의 번호는 누군가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여야만 합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set id라고 해서 세터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불러내서 변수 인자만 세팅해서 넘겨주면 바꿀 수는 있겠죠. 실제로 바뀌는 게 가능은 해요. 그죠? 자, 물론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이런 세터를 아예 안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이러면 이제 id의 값은 외부에서 절대로 못 바꿔요. 접근도 못 하는데 바꾸지도 못해요. 처음에 생성될 때 만들어진 그 값 그대로 계속 쓰는 거예요.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상황상 얘밖에 인트 타입이 없어서 검증하기 제일 쉬운 게 인트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얘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만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 건데, 자, 이제 이 아이디를 바뀌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거 다 빼놓고 그냥 단순한 숫자 데이터라고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아이디를. 그 상황에서 이 id라고 하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내가 바꾸려고 할 때 절대로 음수는 안 돼 라는 상황을 좀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런 느낌으로 좀 해볼게요. else if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테스트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은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이 조건 처리 안쪽으로 들어올 건데, 여기다가 뭐 해볼 거냐면 아티클 객체를 하나 만들어 버리죠. 아니다, 그냥 아티클스에 들어있는 데이터 중에서 첫 번째 0번 데이터를 그냥 꺼내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냥 강제로 이 녀석을 꺼내요. 그리고 이거를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set id를 통해 제가 여기에 뭐 10을 넣겠다. 그리고 나서 그 id를 조회하는 것까지 본다고 치면, 자, 예를 들어서요, 지금 상황을 여기서 테스트를 입력을 하고 이러면 이제 바뀌었고 실제로 보여지는 것까지 완료를 했어요. 그리고 나면 진짜로 이게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1번 아이디가. 그죠? 이렇게 바뀌는 상황을 그냥 만들어 놓은 건데, 자, 얘를 이제 음수를 넣을 거예요. 그럼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매개 변수 음수로 얘가 마이너스 10을 받았고 그걸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10으로 바뀌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캡슐화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셋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이 셋 가지고 세터 메서드 가지고 뭐 할 거냐면 이런 거 할 겁니다. 이런 걸 해버릴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마이너스 10이 들어와요. 그럼 여기 지금 조건을 따져야죠. 마이너스 10은 0보다 작아요. 그죠? 그러면 id는 1로 바뀌겠네요. 그리고 나서 세팅하겠네요. 자, 그럼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이 테스트를 실행을 하면 마이너스 10이 아니라 1이죠. 그죠? 그러면 이 리스트를 조회를 했을 때 얘는 안 바뀌어요. 이게 세터 메서드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변수로만 처리가 된 상황이라면 이런 방식의 조건 처리는 못하겠죠. 단순하게 변수를 가지고 값을 넣는 과정만으로는 조건 처리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뭐 3학년산자 같은 걸 써서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값을 임의로 조작해서 넣어주는 이런 흉내를 낼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매 상황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터라고 하는 녀석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변수에 누구나 막 접근을 해서 누구나 막 데이터를 바꿔버리면 위험해, 좋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캡슐로 꽁꽁 숨겨. 이 가루약들을 캡슐로 묶어서 숨겨. 그리고 겉으로는 보이지 않게 만들어. 그러고 나서 필요하면 필요한 곳에서 이런 검증을 거쳐 사용을 하도록 해 라고 하는 의미가 캡슐화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좀 되실까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메서드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셋은 이렇다.
get 같은 경우는 그냥 데이터를 가져다가 쓰기만 하는 거니까 사실 못 쓰게 할 필요는 없어요. 못 쓰게 할 거면 사실 변수가 필요하지도 않아요. 우리 자바상에선 그래요. 그래서 get은 뭐 건드릴 게 딱히 없는데 그러는 와중에도 뭐 따져볼 만한 게 있으면 따질 수도 있겠죠. 메서드니까. 근데 set은 이런 식으로 보통 검증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그냥 아예 set을 빼버리는 경우는 있어도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를 부여를 한다면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getter setter를 사용해서 캡슐화의 과정까지도 진행을 좀 했어요. 그럼 앞으로 뭐 이런 아티클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클래스를 또 만들었다면 거기서 사용하는 변수들도 다 프라이빗을 걸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getter setter 만드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 녀석들을 사용할 때 getter와 이런 setter를 사용하는 거 이것도 자연스럽게 이제 익혀 나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게 캡슐화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OOP의 특징 4가지를 전부 다 배운 거죠. 추상화, 상속, 다형성, 캡슐화까지 다 공부를 하셨어요.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걸 더 숙달해 나가는 거는 반복하시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오늘 캡슐화 했으니까 이제 다른 거 해보죠. 제가 메인 메서드가 부하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이 녀석이 부하를 가지는 건 좋지 못한 일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구조를 좀 바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화면을 보세요. 절대로 지금 같이 따라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번에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하는 걸 다 보고 나서 코드 공유해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여러분들이 바꾸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보세요. 괜히 따라하다가 놓치면은 이게 무슨 소리지 하실 겁니다. 자, 저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건데 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 거예요. 패키지는 메인 클래스와 동일한 선상에 위치를 시킬 거고 여기다가 ru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놓을 겁니다. 자, 그리고 메인 클래스에 있는 메인 메서드의 안쪽에 있는 이 모든 코드를 그대로 잘라내기를 할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할 거고요. run 메서드 안쪽으로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메인 클래스에 있는 이거 make test data 얘도 잘라내기. 그리고 얘는 run 메서드의 밑에다가 붙여넣기. 그리고 이것들도 다 잘라내기. 앱에다가 여기다가 붙여넣기 할 겁니다. 그리고 임포트 정리 할 거고요. 임포트 정리도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O 누르면 불필요한 임포트들은 알아서 다 정리가 돼요. 이렇게 해줄 거고 여기서 앱 객체를 하나 만들어내면 nem과 동시에 run 메서드를 호출할 거예요. 자, 이러면 일단 에러는 다 사라졌어요. 근데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메인 클래스의 메인 메서드에서 존재했기 때문에 여기로 옮겼을 때는 조금 불필요한 과정들이 아직 잔재해요. 그걸 좀 수정을 할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얘가 스태틱이어야만 했던 이유. 메인 메서드가 스태틱인데 메인 메서드 안쪽에서 써야 되니까, 그죠? 그럼 얘는 더 이상 스태틱일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스태틱 가지고 초기화 블럭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요. 대신에 생성자를 사용하면 되겠죠? 왜냐면 앱 객체는 여기서 만들고 있으니까. 앱 객체가 만들어질 때 얘는 이 생성자를 통해 이러한 작업을 할 거니까. 그죠? 자,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 make test 데이터도 스태틱이 붙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메인 메서드가 스태틱인데 거기서 호출했어야 되니까. 그럼 얘도 이제 스태틱일 필요가 없겠네요. 자, 구조를 바꿨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더 바꿀 건데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캡슐화를 배웠죠.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는 접근 제어자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캡슐화를 진행을 했고,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만들고 뭐 변수를 만들고 뭐 메서드를 만든다 했을 때 이 변수는, 이 클래스는, 이 메서드는 접근 제어자를 뭘로 해야 하지? 뭐로 하지? 이런 게 좀 판단이 안 선다면 일단 무조건 프라이빗으로 가세요. 판단이 안 서면. 근데 웬만하면 클래스는 전부 다 퍼블릭이긴 해야 돼요. 근데 변수나 메서드 같은 거는 판단이 잘 안 서는데? 그러면 일단 프라이빗. 여기도 지금 다 프라이빗 가란 얘기예요. 이렇게. 그 생성자 같은 경우는 이 생성자를 통해서 객체를 만드는 곳이 외부면, 여기면 퍼블릭이어야 돼요. 여기 또 프라이빗이 붙어버리면은 앱 객체 못 만듭니다. 이렇게. 생성자에 퍼블릭, 프라이빗 붙여놓으면은 이거 안 돼요. 보이지가 않아요. 생성자가. 그래서 얘는 퍼블릭을 달아야 되는데, 변수와 그리고 이 런 메서드도 여기서 메인 클래스에서 호출하고 있으니까 퍼블릭이 없으면 호출이 안 되니까 퍼블릭 달아줘야 되고요. 이거 메이크 테스트 데이터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이 클래스 앱이라고 하는 클래스 말고는 호출하는 곳이 없으니까 프라이빗 달려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프라이빗을 걸어 놓고 외부에서 현재 해당 클래스 외부에서 호출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때 퍼블릭으로 바꿔주자, 이런 느낌으로 설계를 해야 돼요. 신입 개발자, 초급 개발자분들이 되게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퍼블릭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한다고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코드가 진행되는 데는 사실 괜찮기는 해요. 다만 일단 퍼블릭으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퍼블릭이 불필요한 녀석들을 찾아서 프라이빗으로 바꾸는 게 귀찮습니다. 왜 귀찮냐면 퍼블릭이었던 애가 프라이빗이 되어야 해 라는 상황은 얘가 안 알려줘요. 에러가 없어요. 왜냐면 애초에 퍼블릭은 다 붙을 수 있는데, 그래서 문제가 없었는데 이거를 지금 얘는 프라이빗으로 가도 상관이 없겠네? 라는 거를 개발자가 판단하고 고쳐야지 이 툴이 안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 다 들여다 봐야 되거든요. 그럼 매우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프라이빗을 해놓고 외부에서 쓴다, 써야 된다 이러면 이때는 에러잖아요. 안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바꾸면 돼요. 그러면 얘는 내가 바꿔야 되는 상황인지 안 바꿔야 되는 상황인지를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문법이 판단을 해주는 거니까 그때그때 바꿔나가면 귀찮은 일을 되게 모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퍼블릭이고 프라이빗이고 그냥 대충 쓰면 안 돼? 그냥 전부 다 퍼블릭 쓰면 이런 거 고민할 필요도 없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퍼블릭이 많다는 건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프라이빗이어야 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얘네들이 어디선가 실수로라도 값이 잘못 변경될 가능성을 막아주는 건데, 얘가 전부 다 퍼블릭, 이런 프라이빗이 전부 다 퍼블릭으로 되어 있다면 누군가 실수로라도 얘가 가진 값을 잘못 바꿔버렸을 때 그때는 내가 원하는 동작과는 전혀 다르게 이상한 프로그래밍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접근 제어자 퍼블릭과 프라이빗 이 두 가지는 적절하게 잘 쓰긴 써야 됩니다. 프로텍티드나 디폴트까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얘네 둘은 확실히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헷갈리면 모르겠으면 일단 프라이빗을 걸어놓고 내가 코드를 작성을 하다가 not visible? 이거 안 보인다고? 근데 나 이거 써야 되는데? 그럼 그때 퍼블릭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앱이라고 하는 클래스에다가 run이라는 메서드 만들어가지고 기능을 싹 다 옮겼고요. 메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인 메서드는 진짜로 이 앱 객체한테 run이라고 하는 메서드 버튼을 한번 딸깍 눌러주는 역할,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안 해요. 이제
나머지 실질적인 동작은 전부 다 런이 할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우리 프로그램에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있는 그대로 넘어간 거니까. 한 단계를 더 거쳤을 뿐이에요. 자, 지금 이렇게 바꾼 상황을 제가 공유를 하나 드리도록 하고요.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적용을 좀 시켜볼 수 있게 해드릴게요. 자, 이제 조금 더 이 녀석을 건드려 볼 건데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능들 안에를 잘 보면은 중복되는 녀석들이 좀 있어요. 제가 디테일 하면서 말씀드렸던 이런 거. 아티클스를 순회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와 실제로 게시물 번호를 검증해서 아티클을 찾아내는 이러한 로직은 디테일에도 있고 모디파이에도 있고 딜리트에도 있어요. 이렇게 3번 반복하고 있고 그리고 또 디테일에도 모디파이에도 딜리트에도 또 있는 거 명령어에 입력되어 있는 번호 부분을 잘라내서 인트로 형변환하는 이 과정 얘도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과정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여기다가 이런 숫자를 입력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입력하면 얘는 터져요.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입력한 녀석을 하나 둘로 쪼개서 여기에 있는 애를 인트로 바꿀 건데 이거 인트로 어떻게 바꿔요? 그래서 이거 number format exception 이거 불가능해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를 우리가 그냥 남겨놓는 건 좋지 않으니까 사용자가 이런 식으로 뭔가 잘못 입력을 했을 때에는 너 이거 잘못됐어 라고 알려주면서 프로그램이 먹통되는 게 아니라 다시 명령어 입력해 라는 식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적절하겠죠. 그럼 이제 대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얘랑 메서드로 분리할 겁니다. 공통적인 녀석이니까 나중에 메서드로 하나 빼놓고 반복적으로 호출해서 사용하는 느낌으로 갈 건데 그렇게 했을 때 얘는 이제 문제 상황까지 같이 처리를 할 거고 이 녀석은 그냥 메서드로 분리하는 거 해볼 겁니다. 자, 그냥 같이 하죠 이거는. 일단 이 녀석부터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얘는 아티클스를 순회해서 이게 아티클스를 순회해서란 뜻이고 그죠? 순회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와 게시물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검증, 비교한다. 그래서 일치하면 백업한다. 이거예요. 한 번도 일치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코드예요. 그렇죠? 자, 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얘는 그럼 왜 필요했어요? 찾았을 때 백업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 공간에 백업이 한 번도 안 됐다면 이런 작업을 한 번도 못 했다면 얘는 기존에 들어있던 이 기본값 널로 뭘 검증해요? 게시물이 없다를 검증하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found article은 이 녀석의 단순한 역할을 따져보자면 얘는 백업된 아티클 아니면 그냥 널이에요. 그죠? 얘가 해야 되는 역할은 백업된 아티클이거나 그냥 널이거나 둘 중 하나예요. 이거 말고 다른 경우가 있나요? 없죠. 얘는 그러기 위해 존재하는 녀석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회에서 찾기 위한 역할인 거고 얘는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를 이 녀석 자체가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메시지를 보여주고 돌려보내는 역할 이런 역할이에요. 자, 제가 얘를 메서드로 분리를 할 건데 저는 얘를 이 로직을 잘라내게 할 거고요. 여기다가 이름을 적절하게 그냥 하나 지어서
이거는 같이 하죠. 이름을 적절하게 하나 지어서 호출해 버릴 겁니다. 그리고 퀵픽스를 써서 그냥 만들 거예요. 그럼 이 밑에 프라이빗으로 그냥 하나 만들어지는데 여기다가 아까 잘라내기 했던 걸 붙여넣기 할 겁니다. 자, 이거라는 과정에서 제가 get article by id는 그냥 get 가져올 거야. 뭐를? 아티클을. 근데 id를 기반으로 가져올 거야 라는 의미로 그냥 이름을 지은 거고요. 메서드 이름을 지어낸 거고. 그다음 인자로 지금 id를 세팅하고 있는데 이 id는 왜 인자로 넣었느냐? 얘가 이제 run이라고 하는 메서드에서 get article by id라는 메서드로 분리가 돼요. 그러면 이 시점에 id 이 녀석은 해당 if문을 빠져나가면 못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메서드로 분리할 때 로직을 넘길 건데 이 로직을 넘기면 id가 있어야 검증을 하죠. 사용자가 입력한 id를 이 메서드는 모르니까 얘한테 알려주려면 정보를 넘겨줄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인자로 세팅을 했고 매개변수로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티클스 같은 경우는 전역 변수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다른 메서드가 쓰는 것도 문제가 전혀 없고요. 자, 이렇게 옮겨놨어요. 자, 그럼 found article이 에러가 나고 있는데 당연히 없어서 에러겠죠. 이거 왜 없어요? 여기에는 변수 만든 적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 지금 found article 만들어야 됩니까? 이제 안 만들어도 돼요. 왜냐면 자, 제가 얘를 found article의 값 위치에다가 넣었죠. 그렇다라는 건 얘가 실행되면 이 자리에 뭔가 남는다라는 얘기겠네요. 실제로 퀵픽스로 만들었을 때 우리 리턴 타입이 아티클 타입이었거든요. 자, 컴퓨터는 자동으로 이렇게 아티클 타입으로 리턴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왜? 이 메서드의 호출 결과가 들어가는 변수는 타입이 아티클이니까. 이 앞뒤가 맞아야 되니까. 그죠? 당연히 아티클로 만들어주는데 얘네가 실행이 됐다라는 건 이 자리에 널 아니면 어떠한 아티클 타입의 데이터가 남을 수 있겠죠? 그 남은 거를 우리가 found article이라는 변수에 넣어주겠죠? 그럼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found article이 존재하는 역할, 널 아니면 백업된 아티클 된 거 아닌가요? 그런 목적으로. 자, 그래서 이 메서드로 가보면은 found article이란 변수 여기다가 아티클을 백업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고요. 대신에 찾았다면 찾은 그 당시의 아티클 그 녀석을 리턴으로 돌려주면 되죠. 그럼 get article by id라는 메서드가 호출되었던 이 자리에 리턴되는 아티클이 여기로 남을 거니까 그걸 여기다 넣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자, 그리고 리턴은 리턴함과 동시에 메서드가 종료되니까 브레이크라는 코드에 early치able 코드가 떴어요. 브레이크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얘 만나면 이 for문이 어쩌고 if가 어쩌고를 떠나서 메서드가 종료가 될 거니까. 그래서 브레이크도 필요 없고. 자, 그리고 for문을 다 돌았어요. 다 돌았는데 리턴을 한 번도 못 만나서 다 돌았는데 여기까지 코드가 왔대요. 그러면 못 찾았단 얘기죠. 백업할 아티클이 없었단 얘기죠. 그때는 널을 남기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널이 여기에 남는다라는 거니까 여기에 널이 남았다. 그러면 못 찾은 거고 못 찾은 거 가지고 검증하는데 문제 없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분리해 놓은 메서드가 아티클 디테일에서 잘 동작해 준다면 문제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이제 이거를 사용해서 똑같은 modify와 delete의 상황들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modify에도 똑같이 넣었고요. delete에도 이거 이만큼 지우고 똑같이 호출하는 걸로. 자, 이렇게 코드를 변경을 하면 어떤 이점이 생기느냐? 디테일 기능에도 modify 기능에도 delete 기능에도 이만큼 로직이 들어있던 게 이제 로직 하나로 빠졌어요. get article 어쩌고로. 여기에만 로직이 들어있어요. 그럼 이제 디테일과 delete에서 얘를 불러다가 쓰는 거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메서드를 호출해서 단순히 쓰는 게 코드 줄수가 짧아지는 거 말고도 더 효율적인 이유가 있는데, 자, 따로따로 쓰는 거랑 이렇게 메서드 하나 만들어서 하나를 반복적으로 세 곳에서 호출하는 거랑 어떤 이점이 있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얘는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녀석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녀석 두 가지로 볼 건데, 얘네들을 쓰고 있었는데 만약에 로직 하나를 추가할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안쪽에 뭔가 검증 과정을 추가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디테일에 있는 이 코드를 찾아가서 중간에 수정, 모디파이에 있는 이 코드 찾아가서 중간에 수정, 딜리트 찾아가서 중간에 수정해야죠. 다 똑같은 로직이긴 하지만 다 나눠져 있었으니까, 다 똑같은 게 반복적으로 쓰여져 있었으니까 쓰여진 곳을 다 찾아가야, 다 찾아가서 고쳐줘야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를 만들어 놓고 하나를 이렇게 불러다가 쓰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얘만 찾아가서 얘 고치면 끝나죠. 자, 지금은 단순히 3개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얘를 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수십 번 호출되는 녀석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효율이 좋겠어요? 당연히 이 녀석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이런 녀석들은 당연히 메서드로 분리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getArticleById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이제 분리해서 만들어냈어요.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메서드를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실제로 분리를 해서 기능에 문제가 없게끔 효율적이게끔 처리를 하는 과정도 필요할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겹쳤던 부분은 얘는 뭐 따로 또 분리를 한다 그랬으니까 논외로 치고 여기서부터 이만큼이었어요. 여기 중간에 이제 폼은 있었고 이만큼이 겹쳤는데 왜 얘는 안 가져갔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얘를 가져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을까요? 이 녀석을 가져가는 거. 자, 얘를 똑같이 이 getArticleById 이쪽으로 가져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일단 foundArticle은 없죠. 그럼 foundArticle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러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반복문 돌았는데 한 번도 리턴 안 됐어? 그럼 못 찾은 거잖아요. 그럼 못 찾았다고 출력문 보여주겠다 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리턴 널? 문제 없죠. 이 메서드 끝났습니다. 그러면 메시지는 보여줬고 리턴 널을 가지고 얘가 널을 가졌겠죠. 가졌는데 이거 뭐라고 나와요? 이거 막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이제 보여주려면 이렇게 넣어야 돼요. 만약에 이 if를 그대로 가져가서 처리를 여기서 한다면은 출력을 보여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차피 성공적인 상황을 한 번 더 검증해서 보여줘야 돼요. 안 그러면 실패인데도 보여줄 거니까. 근데 실패인데 보여주려다가 파운드 아티클이 널인데 get id를 꺼내겠다. 리모컨 누르면 널 포인트 익셉션으로 터지겠죠.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 해야 돼요. 그럼 여기 조건문 빠진 게 의미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저기는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겹쳤다고 무조건 가져가는 게 아니라 겹친 것 중에 중복되는 로직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 녀석은 로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얘는 그냥 지금 현재 코드에서 변수가 가진 값을 판단하고 그 판단에 근거하여 그냥 일련의 출력을 보여주고 끝나는 그런 기능이라고 하기도 뭐한데 그런 파트인 것 뿐이지 얘는 하나의 로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로직이라는 거는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순회를 하면서 비교 검증을 하고 있을 때 찾고 없을 때 못 찾고 이런 거. 공통적인 로직. 그래서 얘는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CMD 이거 CMD 비츠 이쪽 한번 나눠 볼게요. 자, 이 녀석도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얘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실 수 있을라나? 자, 이거를 메서드로 만든다. 지금 모두가 이렇게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이 녀석을 메서드로 만든다라고 하면은 어느 부분이 로직이 되고 어느 부분을 메서드로 가져가야 될까요? 그리고 메서드로 가져갔을 때 뭐 필요한 인자나 매개 변수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생각을 해보실래요? 한번 시간을 좀 들여볼게요. 이게 다 배운 내용이긴 해요. 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같이 한번 봐볼게요. 자, 이 녀석은 어떤 느낌으로 할 거냐? 자, 얘가 지금 중복하고 있는 로직이라고 하면은 명령어에서 공백을 기준으로 자르는 것과 잘라낸 것 두 번째 2번 인덱스에 있는 녀석을 int 타입으로 형변환하는 것, 이게 로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그렇다라는 건 이 두 과정을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쳤을 때 우리는 이 id라고 하는 녀석에게 어떠한 결과를 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메서드를 이렇게 하나 만들 거고요. 이름을 getCMD number, 그래서 명령어에서 넘버를 얻어내는 느낌으로 하나 만들어낼 거고, 얘한테도 인자를 하나 줄 건데 어떤 인자를 줄 거냐면, 자, 얘랑 얘를 이 메서드 안쪽으로 가져갔을 때 이 메서드 안쪽에서 필요한 것 CMD겠죠? 그래서 CMD를 넘겨줄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잘라내기, 그다음 얘를 퀵픽스를 통해 만들어내면 또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이거를 써줄 거예요. 자, 그럼 CMD는 스트링 문자열이니까 당연히 문자열로 받아낸 거고, 받아낸 명령어를 잘라내는 건 그대로 사용 가능. 그리고 잘라낸 걸 가지고서 integer.parseInt로 인트 형변환 하는 것도 그대로 사용인데, 자, 이렇게 형태를 변환했으면 뭐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id라고 하는 변수 하나 남겨놓고 얘를 호출했으니까 이거 변수 왜 남겨야 돼요? 이거 그냥 이렇게 보이드로 해버리면 안 되나요? 보이드로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else if 안쪽에서 사용하기 위해 사용자가 입력한 번호 부분을 숫자로 바꾸는 건데, 얘를 보이드로 해서 이 메서드가 그걸 찾아내서 뭐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얘를 리턴을 받아내야 되는 건데, 자, 이 녀석, 이 메서드가 실행이 됐을 때 이 id한테 어떠한 값을 남겨줘야 됩니까? 형태가 변환된, 실제로 잘라내서 문제가 없이 형태가 변환된 녀석을 남겨줘야죠. 자, 그러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까 전에 이거 할 때는 예외 처리도 같이 할 거라고 했는데, 문제 있는 상황, ASD 같은 거를 입력해버리면은 그 녀석은 숫자로 형태가 변환될 수 없으니까 터져버린다. 그걸 못하게 막아야 된다. 터지지 않게끔. 자, 트라이 캐치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트라이 캐치 안쪽에서 형태를 바꾸는 걸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코드가 실행됐을 때 문제가 생긴다, 그럼 캐치 블럭으로 올 거고요. 얘를 했는데 문제가 안 생겼다, 그러면 그냥 트라이 블럭 하고 끝날 거예요. 그쵸? 트라이 캐치는 그런 용도였으니까. 얘는 문제 생길 게 없어요. 어차피 잘라내기만 하는 거지 사실 여기서는 문제가 생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를 게 없다라고 해도 문제는 안 생겨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얘를 했는데 문제가 만약에 생겼다,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캐치 블럭이 실행될 텐데 그 캐치 블럭에서는
뭘 해야 됩니까? 사용자한테 말해줘야죠. 잘못된 입력입니다. 이런 거. 뭐 명령어를 다시 입력하세요. 이런 거 알려주면 되죠. 그리고 트라이를 문제없이 성공을 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형태가 변환된 이 녀석을 돌려줘야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이런 개념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형태를 변환시킨 이 녀석을 리턴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코드를 적으면요, 어떤 문제가 하나 있는데, 코드상으로 봤을 때는 잘랐어요. 그리고 얘를 가지고 형변환을 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캐치블럭으로 넘어가니까 이거 보여지고, 그리고 나서 리턴 0, 그러면 0 들어가겠네요, 아이디에. 그죠? 그러면 문제가 없을 때는 이거 형변환 잘 돼서 리턴되고 끝나겠다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얘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면 잘못된 경우에 캐치블럭으로 넘어가질 못해요. 왜 그럴까요? 얘가 잘못됐을 때 캐치블럭을 안 타요. 자,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대충 명령어에다가 숫자 부분에 1 넣으면 1이 잘 넘어왔고 이거 출력 안 될 거고, 그죠? 리턴 0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id라고 하는 녀석한테 여기에 1이 잘 들어오겠죠.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1일 때. 그러면 그거 가지고 기능 잘 동작을 할 겁니다. 근데 기능까지 갈 필요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합시다. 아니다. 여기서 나온 이 아이디를 찍어 보자고요.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코드는 잠깐 주석을 좀 볼게요. 다른 에러가 발생을 해서 괜히 좀 혼란을 주면 좀 그러니까. 그럼 아이디 이것만 처리된 것만 확인을 한번 하는 거죠. 이렇게 해놨다고 했을 때, 자, 아티클에 디테일에 1 하면 문제가 없어요. 1 잘 나오고 이런 거 다 괜찮아요. 문제 없습니다. 근데 얘도 나오고 이게 캐치블럭을 탔네요. 얘도 나오고 0을 리턴 받아서 0도 나왔다. 이상하네. 이렇게 쓰면 캐치블럭을 못 탈 텐데,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이렇게 했을 때 어쨌든 리턴 때문에 메서드가 종료가 돼버리면서 캐치블럭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았었거든요. 예전에 분명히 같은 내용으로 제가 수업을 했을 때 그렇게 동작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또 타네요? 일단 그러면은 어쨌든 되는 걸 우리가 봤으니까 이걸 뭐 안 된다고 설명드리는 건 잘못된 것 같고, 정정하겠습니다. 되네요. 그냥 분명히 안 됐었는데. 그러면 이 녀석 가지고 리턴 해주고, 문제가 있을 때 이거 출력 보여주고, 리턴 0 해주고. 근데 이 리턴 0은 사실 여기로 들어가는 게 좀 더 깔끔해 보이겠네요. 그리고 0보다는 마이너스 1을 줍시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아이디에 지금 잘못돼서 마이너스 1이 들어온다면 그걸 가지고 다음 기능을 실행하는 거는 옳지 못하니까 이런 거 하나만 추가합시다. 이렇게. 자, 대신에 이렇게 하니까 어차피 저 if를 썼으니까 이 출력도 여기서 하지 말고 여기로 가져갑시다. 이렇게. 그럼 이 녀석은 리턴 성공적인 처리만 하는 걸로 이렇게 하죠.
그러면 디테일 기능에서 이게 문제없이 잘 되는지 잘 나오네요.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걸로 합시다. 멘트만 좀 수정을 좀 더 해볼까요? 잘못된 명령어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 한 김에 이거 하나만 더 추가하죠. 우리 지금 명령어 존재하지 않는 거 이렇게 입력하면은 아무 멘트도 안 나오잖아요. 이런 거 else if 맨 마지막 else if 끝날 때 여기에다가 else 하나 달아줄게요. 그리고서 이런 멘트 하나 달아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입력하면은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 라고 알려주는 거고, 뭐 이런 제대로 된 명령어 입력하면은 기능 동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한 김에 그럼 이것도 좀 해볼까요? 자, 우리가 입력한 이 명령어, 입력받은 이 명령어가 아무것도 없는 공백일 때, 엔터만 쳤을 때, 이건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라기보다는 뭔가 입력이 안 되었다, 제대로 입력을 해라 라고 말해주는 게 좀 더 바람직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만 손봐 주도록 할게요. 이것도 조건 검증 하나 할 거고요. 얘는 else if로 안 엮을 겁니다. 그냥 따로 갈 거예요. cmd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랭스가 0과 같다면 얘는 출력 하나 보여주고 명령어를 입력해주세요 라고 해주고 컨티뉴 하겠습니다. 굳이 얘네를 else if로 엮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종류와 이 공백 검증, 이거는 게시물 관련 기능들이 묶여있는 한 덩어리에 들어가기에는 결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리를 해놔도 브레이크랑 컨티뉴를 적절히 써주면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럼 이제 공백 입력했을 때는 명령어 입력해라.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거 할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는 띄어쓰기만 해서 엔터 치면은 존재하지 않는다로 나와요. 이것도 좀 손봐주죠.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간단합니다. 명령어 입력받은 녀석을, 여기까지가 입력받는 명령어예요. 그 녀석을 cmd에 저장하기 전에 입력받은 그 문자열에다가 트림이라고 해서 양끝 공백 제거하는 메서드 하나 달아줄게요. 이것도 자바 스트링 타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녀석입니다. 그러면 cmd가 공백이 양끝에 입력된 게 있다면 그 공백을 다 제거하고 cmd에 저장이 될 거니까 이런 거 검증도 해주겠죠. 띄어쓰기만 해놓고 엔터 치면은 이거 명령어를 입력해라 라고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시면 이제 게시글을 입력할 때, 생성할 때 제목과 내용을 공백으로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검증을 해서 처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 만들어 놓은 거 참 호출하는 것도 해야 되죠. 지금 디테일에서만 호출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전부 다 동일하게 동작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로 또 공유 하나 해드리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새로운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쉬는 시간 먼저 가지시고